제가 오늘 고생하신 신규 선생님들한테 산타 분위기를 내려고 선물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 벌써 다 나갔어. 네, 제가 직문직설 신규 선생님들의 고민 상담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의견 내기도 힘듭니다. 선생님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싹싹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어렵다. 의견 내기도 의견 내세요. 오늘 여기 아까 오다가 저기 죄송합니다. 오다가 초등학교 담벼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의견입니다. 정말 멋진 얘기예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제대로 따지지를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따질 때 따져야 돼.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착하다, 얌전하다 이 표현은 반려견에게 돌려주자는 거예요. 절대 착하게 살지 마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iMessage 쓰시면 됩니다. iMessage가 뭐예요? 인고에서 보긴 본 것 같은데 내가 쉽게 알려드릴게. 네가 뭐뭐 하니, 따라해보세요. 네가 뭐뭐 하니, 네가 뭐뭐 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시작.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교감 선생님, 시작. 교감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전. 교장 선생님까지는 안 가지? 부장님께서 그러니까 시작. 부장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난. 얘기하고 사세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 iMessage를 쓰면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랬어? 그렇게 힘들었어? 아유, 미안해. 이렇게 되지. iMessage를 적절히 활용하시고, 글씨가 내가 눈이 좀 나빠가지고, 아이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잘해주면 거짓말하고 무시하는 게 반복됩니다. 적절한 경계를,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임은 로봇이 해도 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제가 그 팁을 좀 드리면, 수업도 그렇고 애들이 요거 제가 담임할 때 팁을, 왕꿀팁, 로봇이 해도 하는 꿀팁이 뭐냐면, 학교장상 대체로 대부분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6개 정도의 학교장상 모범상을 줍니다. 그죠? 무슨 상, 효행, 이름은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효행상, 모범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 상을 주는 규칙을 저렇게 정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출결 점수, 담임하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중학교는 덜 하려나? 애들 지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성가시죠. 그래서 결석을 한 번이라도 하면 모범상을 못 받게 해놨어요.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출결 5점 만점, 그 다음에 1인 이력 5점, 주번 활동 5점, 개 15점으로 해서 연명부를 만들어요. 상을 줄 때 되면. 그래서 그 순서대로 줍니다. 그리고 또 1인 이력의 경우에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적어줍니다. 1인 이력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12점을 받았으며 이 점수는 39명 중에 4위에 해당하는 점수임. 이렇게 적어줍니다. 똑같이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62점을 받음. 이 점수는 39명 중에 3위에 해당하는 등수인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줘요. 팩트만 적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애들은 교사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평가를 두려워해? 친구들의 평가를 두려워해요. 그렇게 해서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시고,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수 있는 게 몇 자예요? 750자나 돼요. 우리는 아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이 750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100% 활용하시면 애들이 담임을 만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1인 1역에 대해서 생활기록부에 적어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수시로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생적 통지표 보낼 때 학교에서 가정으로라는 난이 있죠. 그거 쓰셨어요? 쓰느라고 고생하셨지? 예, 저는 그거 간단하게 합니다.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딱 한 문장만 써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사본을 출력해서 스테이플러 찍어서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비교해요. 성적은 비교 안 합니다. 뭘 비교해? 1인 1역 또는 이 주번 활동에 대해서 야 뭐야 너는 어떻게 나서? 그리고 특히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비교해요. 그러면 어떤 애는 막 14줄 뭐 20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녀석들은 단 한 줄도 없어. 그러면 거기서 본인 스스로 소외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은 담임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하다고 평가해요. 만만히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나 저는 애들하고 정말 잘 놀아요. 잘 논다고 그래서 디서플린, 훈육이 없으면 그건 안 된다. 모든 조직은 다 훈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업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요구하는 게 정말 많고 시끄럽고 동시에 여러 명이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못 끌고 와봤어. 그냥 한 사람씩 얘기해.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수업 시간에 폭력적인 아이 다루는 법. 이게 좀 친구들 사이에 폭력적이란 말씀일까요? 아니면 교사에게 폭력적이나 할까? 폭력적이라. 이 수업 시간에 낯선 행동을 하는 거는 선생님들 열어서 유튜브 여셔서 낯선 행동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낯선 행동 예방송. 낯선 행동 예방송. 그리고 소리를 키워서 들려주세요. 낯선 행동 예방송입니다. 노래가 있을 거예요. 틀어봐 주시겠어요? 네, 크게 해주세요. 네, 그게 지금 그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 이게? 내 목소리예요. 음성 변조기 앱은 그 노란색 음성 변조기 앱이 있는데 무료예요. 선생님들 꼭 내려받으시고요. 사실 애들 앞에서 이렇게 저는 문법을 노래로 다 표현하거든요. 여태까지 만든 게 30개가 넘어요. 근데 사실 쪽팔려. 목소리도 저음이어서 집중력도 안 되고. 근데 음성 변조를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애들이 완전 귀요미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소유 대명사 송이 있어요. I, my, me, mine, you, your. 이거는 제가 퍼스널 프로나운 송이라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음성 변조해서 조회수가 4,000이 넘었어.
외국 아이들이 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애들이 중독성을 발견해. 이게 뭐지? 이게 선생님들도 이렇게 음성 변조기 활용해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낯선 행동의 목적이 있다는 거야. 처음엔 뭐야?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얘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관심을 끌고 싶거나 또는 센 척하고 싶어. 니들이 다 알아? 근데 거기서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 뭐야? 수업을 공격하는 거야. 거기서 실패하면 애들이 학교 안 나오셔. 지금 이 아이는 폭력적인 아이는 이 아이가 이 중에 어떤 단계에 이제 해당할 텐데요. 애들이 막 순간적으로 화나고 하는 애들은 사실은 집에서 불어서 와서 그래요. 틱틱 불어서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퍽 터지는 거야. 남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애들한테 아빠처럼 나무래시면 순간적으로 애들한테 멱살 잡히는 수가 생겨요. 님들이 겨우겨우 참고 학교를 오셨어요. 근데 남자 선생님이 꼭 누구처럼 얘기해? 딱 아빠처럼 얘기해. 그때 교수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매 맞고 멱살 잡히고 그래. 애들 눈이 돌아버리는 거야. 또 여선생님은 어떻게 해? 엄마처럼 하시면 안 돼. 그건 애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봉변을 당하고 쌍욕을 해버려요. 그걸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력적인 아이든 뭐든 원래 출발점이 뭐예요? 낯선 행동의 목적 첫 번째 출발점이 관심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아이들의 장점을 찾아서 그걸 끄집어 내주시는 게 최고로 빠릅니다. 그리고 제일 산만한 애를 어디다 앉혀라? ADHD 컴퓨터 앞에 앉히죠. 그리고 여기다 앉혀놓고 수시로 건빵 먹이고 엄지척 해주시고 그런 이게 한 번만 밤마다 3명의 ADHD가 있다고 생각하셔라. 그래야 편하다. 그러면 1번은 여기 1번 타자는 여기 앉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에게 자꾸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결국 애들이 낯선 행동의 예방이 뭐가 답이라고 그랬어요? 엄지척이라고 그랬어요. 엄지척이 셀프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존감이란 말을 초딩이들이 모를까봐 제가 엄지척이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초등학생들부터 이 폭력 예방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엄지척 자존감인데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생기냐?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생기냐? 거기 2절 노래가 뭐 어떻게 됐어? 노래가 서로 뭐야? 서로 도와라. 그 서로 도와라는 건 뭐냐면 1인 2적을 말하는 거예요. 컨트리뷰팅 기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상대방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인정해주고 그러면 내가 뭐가 생겨? 케이퍼블 능력 있다. 자신감이 생겨. 우리는 친구? 이거는 뭐야? 우리는 같은 반이다. 그래서 이런 애들 폭력적인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없을 때 이런 것을 같이 토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이가 폭력을 행사하는 목적이 뭐다? 관심 끌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되면 애들은 폭력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 학생들에게 편하게 대해주고 학생들이 잘못을 한 경우에도 좋은 말로 타일르다 보니 학생들의 인기는 얻었는데 버릇없이 대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건 딜레마시죠? 학생들이 많고 말을 안 듣는다. 인기와 권위를 동시에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신규스러운 질문이십니다. 지금 교원평가 서술이 한번 들어가서 보셨어요? 나는 봤다. 용기 있다. 보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도 아까 뭐 써놔야 되나?
보고서 써내야 되지. 아 그렇구나. 보고서 뭘 써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신규 선생님들이 지금 극도로 정말 극도로 다운돼 있는 신체적으로 다운돼 있는 상태여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상처 받으실 텐데 상처 받으실까봐 걱정된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교원 평가는 잘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런다 그러면 저는 잘못을 한 경우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이 부분은 절대 근접하지 못하게 해요. 선생님들께서 또 하나 선생님들이 훈육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오른손에는 생활기록부 750자를 잘 아셔야 됩니다. 750자를 어떻게 나의 권리를 나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실까 이걸 연구하시고요. 하나는 학교의 징계 규정을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선도 규정 아셔요? 선도 규정 출력해서 책상에 코팅해서 꼽아 놓으셨어요? 그걸 못 하시는 거야. 이 두 가지가 훈육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얘야, 근데 네가 선생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건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교내 봉사부터 특별교육까지가 가능하구나. 한번 볼래? 보여주세요. You have the choice. 나는 결과 보여줬어. 선택은 네가 해. 이게 훈육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규칙을 몰라. 훈육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규라고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교육이 있을 때부터 저 초중등 교육법의 그 선도 규정이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 지시 불이행 또 뭐 수업 방해 징계 규정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은 절대 애들한테 허용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벌점으로 안 해요. 벌점으로 하지 마세요. 수업을 방해하는 거는 제일 안 좋은 게 수업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권 침해가 아니라 교권이 정확하게 뭐냐면요. 교사의 권리가 아닙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예요. 그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권리가 행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 존재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딱 웃으면서 이건 아니다. 볼래? You have the choice. 이렇게 냉정하십니다. 부드러운 얼굴로 결과를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면 미리 자꾸 그것 때문에 힘겨우시면 생활지도부 담당 선생님하고 미리 상의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증거를 계속해서 확보하세요. 녹음하셔도 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는 불법이 아니에요. 애가 내가 무슨 지시를 했더니 애가 와서 제가 명목고등학교 있을 때 생기부에 할 텐데 선생님 분명히 이 녀석이 교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30초 이상은 선생님이 발 내려라 이랬는데 이렇게 올려놨어. 선생님 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앞으로 2주만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기록해서 딱 왔잖아. 퇴학시키려고 그랬어요. 한 번 기회 주자. 그래서 출석정지 10일 줬어요. 근데 출석정지가 애들을 죽이는 벌이에요. 어떻게 죽이게 해요? 심심해서 중학교 출석정지 10일 만만치 않아요. 2번만 해보세요. 애들이 심심해서 죽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사는 거 게임도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재밌지. 애들 다 학교 가 있는데 누구랑 게임할 거야. 지각하는 학생 매일 벌점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9시 전에는 옵니다. 지각을 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까요? 카페에 가시면 카페에 가서 지각으로 검색하시면 지각과 관련된 괴담이 5편인가 나와요. 인생 녹화 중이어서 인생 조지입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을 험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제 예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각을 체크 팁입니다. 지각 제일 많은 애를 그 생활기록부 입력할 때 출결 입력할 때 걔를 교무실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라. 네가 입력 좀 해라. 몇 월 며칠 0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조퇴, 정리, 마감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나래도 내가 믿겠구나. 그걸 깨달아요. 생활기록부 입력하는 역할을 주세요. 지각. 그리고 저는 지각을 체크를 안 하고 검찰팀장에게 일찍 온 아이들을 체크하도록 했어요. 일찍 온 애들. 근데 그건 묘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3분의 2 이상 자율학습 시간에 온 아이들은 생활기록부에 적어줬어요. 매월에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일찍 와서 자기주도 학습에 임한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어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의 위력? 750자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찌질한 데에다 찌질한 거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계속 열받은, 사실은 저도 이런 자질구레한 일을 할 때는 언제냐, 못난 행동하는 거 보고 속이 열받았을 때 해요. 그 열기가 식기 전에. 화도 에너지다. 낭비하지 말자. 카페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의 갈등. 학부모에게 학생의 잘못을 알릴 때 학생 왕따, 문제 해결에 대한 학부모의 압박 등 학부모가 첫 교직생활, 어린 나이 등을 알고 은근히 무시한다. 선생님께서 아기를 낳아보시질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요게 싸가지 없는 학부모들의 전형적인 발언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와의 갈등은 예방하는 게 최고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방하시면 돼? 일상적인 소통, 밴드를 하시든 카페를 하든 카톡을 하시든 이게 그냥 끊임없이 소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왕따. 어머니들한테 처음 말을 꺼낼 때 이 팁을 드릴게요. 전화하고서 얘 때는 어떻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도 34년 동안 이걸 노하우인데 어떻게 전화하시면 요즘 아무개가 좀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개가 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방법을 잘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엄마가 어떨까 기분이? 요건 작년 거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구나 해서 학교에 나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런 나쁜 좋지 않은 일로 학교에 나오셨을 때는 교무실에서 만나지 마시고 학교에서 가장 좋은 공간, 학교 운영의 회의실 이런 데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시면 어머니들이 학교 오셨어요. 어머니들이 담임한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는 5건이면 1건밖에 없어요. 나머지 4건은 뭐 때문에 와? 내 답답한 심정을 좀 알아달라고 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네. 재미있고도 알찬 수업. 그건 겨울방학 때 연구하세요. 지금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야. 12월까지.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아까 작가 상담했는데 이제 1, 2, 3학년을 다 맡은 경우, 이런 경우. 그럴 때 촬영 잘 되고 있나요? 목은 안 잘리나요? 지금 밑에 댓글 같은. 지난번에 한번 찍은데 요 목이 잘려가지고 못 써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방송이 이어서 되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참 그 여러 가지로 신규 선생님들의 소진 이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학교가 아직도 업무 분장 또 교과서 뭐 저 학년 분석을 2월 달에 아직도 90% 이상의 학교가 이래. 그러니까 2월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3월에 교사들이 바쁘죠? 그래서 3년 행정이라고 하는 거야. 겨울방학 전에 해야지. 아무개는 몇 학년, 아무개 몇 학년 이렇게 해야 겨울방학 때 들어가서 할 거, 교재 연구를 할 거 아니야. 또 업무는 당신 뭐 맡아 그러면 검색도 하면서 우리 찬란한 검색 솜씨로 다른 학교 파일도 다 내려받아서 미리 준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3년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는 내가 이렇고 교직사회에 살 수 없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학습지를 다 만들어 버렸어. 참 독하죠, 저? 1월 2일 시작해가지고 2월 15일까지 했어요. 44일 걸렸다. 45일. 다 만들었어. 그리고 2월 15일부터 놀기 시작했지. 근데 며칠 뒤에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니까 파견을 좀 나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도 못 쓰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갔다 왔더니 교과서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덕분에 그냥 교재 학습지 만드는 건 귀신이 됐어요. 지금은 뭐 한 학년분 만드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뭐 공식이 만드는 공식이 있어. 착착착착착. 네, 일주일이면 됩니다. 또 아웃소싱 애들도 우리 딸 아들 알바도 시키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교사는 바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는 뭐다?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라 그랬죠. 그럼 이 쓰레기통이 꽉 차 있으면 안 돼. 늘 비워야 있어야지. 그러려면 학기 중에 교사는 바쁘면 안 됩니다. 올겨울에 방학하면 한 10일은 푹 쉬시고 그 다음부터 바로 수업 준비하셔. 독하게. 그리고 완벽한 학습지 만들지 마세요. 그냥 대충 설기라도 끝단원까지 대략 만들어 놓는 게 훨씬 체력 안배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고서 보면 1장만 공부 못하는 애들은 1장만 시꺼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쭉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게 심리적으로 우리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 같아요. 막상 현장에 나와보니 임용 공부한 국어는 쓰임이 적은 것 같고 담임으로 해야 될 업무는 애들 챙겨줘야 될 원인이 많은데요. 저는 국어 수업을 잘하고 오케이. 이거는 저도 겪은 건데 이 담임반이 제일 수업하기 힘듭니다. 공감? 네.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잔소리 할 게 많아서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하다 보면 애들도 그런 거야. 이게 국어 시간이야, 조회 시간이야. 애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가지 다짐할 것. 수업 시간에 나는 뭐다? 담임 아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담임반은 오히려 다른 반 애들보다 더 수업 준비를 많이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왜 그러냐? 담임이 잘 가르치면 좋은 경우는 그냥 따라와요. 담임이 자꾸 이런 넌 누구 안 왔냐? 뭐 왔냐? 이렇게 챙기다가 뭐 5분 10분 가고 그러니까 맨날 성적이 제일 떨어져. 그러지 마시고 냉정하게 자기 반 수업은 특별히 정신무장을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내 반 수업, 내 담임반 수업은 정말 신경을 쓰셔서 애들이 담임을 좋아하도록. 담임은 어떤 담임 좋아해? 이쁜 담임? No. 잘 가르치는 담임 좋아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수학 정말 잘 가르쳐. 끝이야. 생활지도도 없어요. 생활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담임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고 애들이 그 반에서 하면 애들이 개기질 못하게 해. 너 새끼 선생님한테 왜 지랄이야.
애들이 다 보디가드 같아야죠. 네. 질문 좋았어요. 다음 중1 담임입니다. 상담을 해도 말하지 않는 아이들 대부분 힘듭니다. 상담법. 별명을 부르고 싶어하는 행동을 일부러 하고 장난이었다고. 장난이었다고. 이거는 학교폭력이에요. 본인이 싫어하면 다 학교폭력입니다. 돼지야 이것도. 저는 장난으로 그랬는데 상관없어요. 저쪽 애가 기분 나빠하면 학교폭력입니다. 성폭력, 성추행도 마찬가지. 지하철에서 맞은편 남자가 멍 때리다가 상대방 앞에 있는 여자의 그 종아리를 봤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다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했어. 어떻게 됐을까? 혐의 인정돼? 안 돼?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게 폭력인 거예요. 그거를 잘 중딩이들은 개념이 없어. 그래서 담임선생님은 끝없는 개념 전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나쁜 것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교육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종전처럼 가족이 대가족이 아니잖아. 형이 가르쳐주고 뭐 할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삼촌이 가르쳐주고 그게 안 돼 옛날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구멍이 뻥뻥 나 있어.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끝없이 누가 이겨? 질긴 놈이 이겨. 개념 전쟁입니다. 생활. 그 다음에 또 한 학생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 자,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걸렸는데 이 녀석이 손이 담배 핀 거 아니라 이거 담배 끌라고 했던 거거든요. 야, 담배를 끌 때 사람이 이렇게 끄지 이렇게 끄냐? 인정을 못해. 그럴 때 두 가지. 징계가 두렵거나 또 하나는 이 자존감이 없을 때 그래. 불쌍한 거야. 애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보시면 돼? 자존감의 상처, 가장 큰 상처받은 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선생님께서 어떻게 대할까는 저절로 아마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해도 변하지 않는 애들. 저는 상담을 할 때 그냥 밥이나 먹자, 밥 먹자 상담해요. 그리고 밥 먹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사고 친 애들 있잖아요. 사고 친 애들을 데리고 침묵에 밥 먹자 상담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내시고 잔소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밥을 먹잖아. 근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럼 나중에 지가 먼저 입 열어요. 불편해서. 그러면 그 아이의 진실이 다 나와요. 밥 먹자 상담. 제가 평생 제일 많이 밥 사준 애가 몇 번일까요? 맞추시면 모자를 드릴게요. 20번 땡, 10번 땡, 30번 땡, 50번. 땡, 땡, 7번, 3번 정답. 그렇게 많이 안 사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3번 매겨서 안 넘어가는 애 아직 못 봤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혼해서 나가고 형은 형은 군대 가 있고 아빠는 도박하다가 청송교도소 가 계시. 혼자 있어. 얼마나 우울해. 그 아이는 4교시에 나와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4교시에 나오는 애는 무기력하다? 천만에 먹고 살자고 나오는 거예요. 걔가 안 나오면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아이들도 3번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교직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투자한 것에 10배, 100배를 다 받아. 나중에 실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남는 장사가 없어. 10배, 100배, 1000배 받아. 내가 왜 박봉은 아니지? 내가 왜 내야 되나 이러실 텐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보시면
그래도 좀 너무 힘들다. 잠시 쉬어갔다 하는 거 어떨까요? 지금 5시 반이니까 요거 한 2, 30분이면 다 할 것 같아. 오케이? 5분만 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하고 어쨌든 6시 안에 끝낼게요.